네, 안녕하세요. 나는 100만원으로 크루즈여행 간다 저자 권마담입니다. 오늘은 크루즈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가성비가 높고 최고의 여행인 크루즈이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편할 단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크루즈로 출발을 할 때 일정과 그 노선을 보고 예약을 합니다. 그럼 보통 지중해든 우리가 아는 알래스카든 아시아 크루즈든 모항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출발 지역을 말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크루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항지라고 불리는 나라를 선택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그 모항지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간혹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 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모항지의 개념이 아니라 여행 업체에서 크루즈를 전세선으로 빌려와서 전세로 사용을 하는 거라 간혹 가다가 한국에 출발하는 크루즈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크루즈 선사들이 운항을 하는 모항지, 출발지는 정식으로는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점으로 꼽으라면 여러분들이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로 한번 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느꼈을 때 단점이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크루즈가 저렴하고 굉장한 거겠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크루즈가 출발을 한다? 80% 90% 이상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해외여행이라는 외국인들이 가득하고 뭔가 이국적이고 이런 느낌은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모항지가 될 그날을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루즈를 타러 다른 나라에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크루즈는 오후에 늦게 출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한 2시간 전에는 체크인을 하러 여객 터미널에 도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 공항에서 크루즈가 정박해 있는 싱가포르 크루즈 터미널까지 또 가셔야 되잖아요. 이 이동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크루즈 여행이 2시간 전이 체크인 마감이다 라고 하더라도 이 이동 시간과 공항에 도착해서 짐 찾고 이런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일행도 일본 크루즈를 탑승을 하시는데요. 이 코스가 너무 좋았어요. 일본에서 대만을 갔다가 오키나와 갔다가 일본 요코하마로 오는 코스라 정말 인기 있는 코스였는데 이 점을 간과하셔가지고 너무 타이트하게 비행기표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후 출발이다 보면은 근거리면은 그나마 그래도 한국에서 새벽이나 오전에 출발을 해서 당일 코스로 바로 크루즈까지 탑승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지중해나 미국 알래스카라면 저희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항지가 유럽이거나 미국이기 때문에 분명히 전날 출발을 해서 도착을 한 다음에 하루 정도는 숙박을 하고 크루즈에 탑승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획을 하실 때 이 시간을 꼭 두고 제대로 계획을 하셔야 크루즈를 놓치지 않는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항지 투어입니다. 제가 이번에 5월에 지중해 크루즈를 가는데요. 우리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크루즈지만 우리가 실제로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크루즈가 아침에 정박을 하면 저녁에 크루즈가 출항을 한다. 그럼 이 시간 동안 제가 기항지 투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항지를 투어할 때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보고 싶고 1박 2일 정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짧은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기항지 투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가 뽑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항지 투어는 옵션이기 때문에 저는 힐링 여행을 좋아해서 실제로 다른 나라에 많이 정박하는 크루즈라도 정말 보고 싶은 곳만 내려서 잠깐 그 나라의 문화 정도? 이색적인 문화 정도만 느끼고 다시 탑승을 해서 크루즈 안에서 먹고 놀고 자고 파티 문화를 즐기는 그런 힐링 여행을 좋아해서 여러분들이 기항지 투어를 계획을 할 때도 꼭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항지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배가 정박을 했을 때 내려도 되고 안 내려도 된다. 이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 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건데요. 인터넷이 다소 비싼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정박할 때는 우리가 핸드폰이나 포켓 와이파이나 여러분들이 구매한 개인적인 인터넷을 핸드폰을 사용을 해서 전화라든지 인터넷을 할 수 있지만 크루즈가 항해 중일 때 이런 바다 위에 거의 중앙에 도시와 떨어져서 바다 위에 항해를 할 때는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구입을 하고 로밍을 하셔도요. 전화나 인터넷이 안 됩니다. 핸드폰에는 이제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항해 중에는 내가 구입한 핸드폰용 인터넷이나 로밍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 쪽으로 다가올 때쯤 되면은 다시 되지만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인터넷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화기 때문에 인터넷을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조금 여행의 맛을 즐기기 위해서 기항지 도착할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는 안 써도 돼 이런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저같이 일하면서 크루즈를 탑승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해야 되고 유튜브까지 하는 사람에게는 인터넷이 필수이기 때문에 꼭 구입을 합니다. 다소 비싼 경향이 있지만 이게 항해 중일 때는 옵션이 없다는 거죠. 로밍을 해와도 안 되는 이런 인터넷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선사마다 정해진 가격, 용량별, 기간별, 패키지 이렇게 다양하게 가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에 맞게끔 인터넷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날씨입니다. 제가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로망이라고 하면 크루즈 선상에서 수영을 하면서 이렇게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선상에서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근데 날씨를 잘못 선택을 해서 그날 비가 오거나 좀 춥다 그러면은 선상 위에 올라가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찍은 영상을 보면 바람을 막 날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야외를 보여드리려고 막 찍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춥게 되면은 야외에서 즐기는 그 기쁨을 만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조금 고려돼야 되는 부분인데 하지만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4, 5월에는 지중해, 7, 8월에는 알래스카, 1, 2월에는 중동 이런 식으로 그 날씨에 최적화된 날씨별 나라를 선택을 해서 크루즈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들 단점이지만 충분히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다면 크루즈 여행도 100배 즐거운 크루즈 여행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많으니까요. 꼭 공부를 하셔서 한번 가시는 거 제대로 누리시길 여러분 가족, 친구, 나 스스로 모두가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